그러면은 전지와 전정 중에서 가지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앞에서는 우리가 나무의 전체적인 수체 부위에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 전체 수체 속에 드는 나무의 전체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가지지요. 그래서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앞으로 교육을 받아도 주지가 무엇인지, 부주시가 무엇인지, 결과지가 무엇인지, 결과모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전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지는 자라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은 발육지, 또 도장지, 차지나 흡지 등으로 나눈다. 그리고 과실이 맺히는 가지를 과지라고도 부르지만은 결과지라고도 부르고, 길이에 따라서는 장과지, 중과지, 단과지로 분류한다. 기능에 따라서는 결과모지, 결과지, 신초 등으로 구분하기를 한다. 자, 그럼 이 가지의 종류는 있는데, 그럼 그 가지의 종류의 자라는 모습에 보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알고 전형을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자라는 모습에 따라서 첫째, 발육지. 꽃눈이 착생되지 않은 1년 된 신초, 1년 된, 이 1년 된 가지는 우리가 잎눈과 꽃눈이 착생되어서 내년에 과일을 달고 신초가 발생해야 되는 가지인데, 애석하게도 꽃눈이 착생되지 않은 가지를 우리가 발육지를 합니다. 자, 그럼 발육지는 어느 부위에 나고 어떤 모습이 발육지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발육지를 잘라낼 것이냐, 아니면 놔둘 것이냐, 아니면 결과 모지로 써볼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발육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의 보통 가지는 7월달에 돼서 우리가 갱이기가 끝나고 6월 중순 이후에 7월 초까지의 신초 정리를 할 때 보면은 이미 신초가 물고 나오는 잎과 가지 사이에 겨드랑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까만 점이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이 7월 초부터 꽃눈 분화가 8월 중순까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잎과 꽃이 분화되는 과정을 꽃눈 분화라 그러죠. 이렇게 신초에 나오면은 분명히 이렇게 내년에 과일을 달아야 할 신초를 물고 나올 꽃눈이 착생이 돼야 됐는데, 이 발육지는 이 꽃눈이 하나도 착생되지 않았어요. 단지 잎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발육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그럼 어디냐?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가 나무의 수체를 봤을 때 위에 윗면이지요, 등면. 우리가 도장지들이 많이 솟는 이 부분에 도장지보다 가늘고 작지만은, 도장지는 우리들이 봤을 때 크지만 이 발육지는 작지만은 잎눈도 다 잎이 다 달려 있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봄에 잎눈과 꽃눈이 생성되어 나와야 되는데 제일 가지 끝에만 잎눈이 있고 잎도 꽃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무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농가에서는 이걸 뭐냐 그러면 뻥튀기라 그러죠. 잎눈과 꽃눈이 없다고요. 근데 일명상 모르니까 뻥튀기를 했는데, 그럼 이 발육지가 왜 쓸모없는 발육지가 발생을 했을까? 대개 신초가 자라면서
8월 중순까지 자라나온 신초에는 잎눈이 착생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8월 20일 이후에서 나오는 신초에는 계단행이에 이 잎눈이 착생되지 않습니다. 즉 2차 나무의 생장에는 10월 20일까지 일어나는데 9월 초부터 이때 나오는 가지들은 잎눈이 착생되어 나오질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기 동안에는 이것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을 전정할 때 도장지라든가 이런 발육지를 뽑아내야만이 저장 양분에 좀 더 많은 양분을 축적할 수가 있는데 이 발육지를 그냥 놔두면은 상당히 많은 양분의 허실이 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면은 약 30에서 70cm 정도 아주 손가락처럼 가는 이 신초들이 덕면 위에 빽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가을에 다 잘라줘야만이 도장지 정리할 때 여기 다 잘라줘야만이 여기에 축적되는 저장 양분이 여기에 축적되지 않고 결과지나 잎눈이나 수채로 뿌리로 들어가서 저장 양분이 충분하게 축적해 놨다가 내년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할 때 저장 양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르지 않고 놔뒀다가 봄에 자르면은 여러분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 요만큼 가을에 가지를 났던 나무가 잘라내지 않고 놔두면 봄에 가면은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때 잘라내면은 저장 양분이 요 가지에 축적되지 않아서 잘라내버렸으면은 저장 양분 손실이 없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엄지손가락만큼 굵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시가 아니잖아요. 이걸 가을에 잘랐더라면은 여기 엄청난 저장 양분의 손실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잎눈도 꽃눈도 없어서 잘라내야 하는 가지예요. 자, 근데 발육지에 보면은 그럼 다 이렇게 잎눈이 꽃눈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덕면에 있는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어떤 발육지는 50cm가 있으면 밑에 20cm까지는 꽃눈이 착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cm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지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 밑에 꽃눈이 착생된 가지는 8월 중순 이전에 자란 가지라서 그 당시에 잎눈이 창색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8월 중순 20일 넘어서 자란 가지에는 잎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잎눈이 없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절단을 해주면은 나머지 밑에 20cm나 10cm 있는 데는 꽃눈이 착생되고 또 그런 새로운 올게 신초가 나와서 내년에 결과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육지는 왜 이렇게 가을에 2차 뿌리 생장 때, 나무의 2차 생장 때 왜 잎이, 잎눈이, 꽃눈이 착생되지 나오지 않는가? 이것은 원예학적으로 보면은 나무의 수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나무 잎이 떨어지고 봄에 나무 잎이 튀어나올 때까지를 나무가 잠을 자는 후명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의 후면 시장은 8월 하순부터 이미 후면유도 물질이 생성되어 가지고 내년에 저장 양분을 뿌리에 수치에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년에 열매들 맺을 잎눈과 꽃눈을 착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육지는 우리가 봄에 자를 것이 아니고
꼭 가을에 우리가 12월 초순까지 이런 도장 시선과 발육지를 잘라내야만이 저장 양분이 충분하게 축적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도장지. 자, 도장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생장이 지나치게 왕성한 웃자란 가지. 주로 이 도장지가 나오는 것은 배면도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우리 덕면 위치에 나무의 위쪽이지요. 여기에 한 주지에 대개 2개 내지 3개의 왕성한 가지가 신초가 발생해서 도장지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라줘야 하지요. 봄에 신초 정립제 자른다고 가늘게 또 남겨놓은 가지가 여름 하계 전쟁 때 가면은 크게 웃자라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결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밑에 그늘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장지를 잘라낼 때는 우리가 2mm 정도 남겨 놓고 도장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자, 차지. 원줄기 또는 원가지의 같은 부위에 2개 내지 3개의 가지가 함께 나와 있는 것은 마차의 바퀴살과 같다 해가지고 이것을 차지. 그래서 이 바퀴살이다 해가지고 요 3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놔두고 나머지는 소금 전종으로 솎아내야 되지요. 그래서 차지는 같은 자리에 2개나 3개의 같은 줄기가 나온 것을, 신초가 나온 것을 차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라는 모습에서 했는데 길이에 따라서 가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가지. 장가지는 대개 우리가 30cm 이상, 뭐 60이든 70cm 길게 자랐는데 끝까지 꽃눈이 착생되어 있는 가지를 우리가 장가지라고 한다. 두 번째, 중가지는 20cm 전후에 역시 꽃눈이 착생되어서 끝까지 꽃눈이 착생되어 있는 가지를 중가지. 그리고 단가지는 꽃눈이 착생되어 있는데 10cm 미만 또는 30cm 미만의 짧은 가지를 우리가 단가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가지들의 기능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결과모지. 열매 가지가 붙은 가지로 열매 가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 결가지. 과실이 직접 붙어 있는 가지. 신초는 잎이 붙어 있는 3가지. 자, 결과모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무에 추철 났을 때 사람들이 대개 원줄기를 아버지, 거기에 더더 나온 부주주를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 나온 것을 우리가 쉽게 하면 손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모지는 무엇이냐? 올해 열매를 달았고 신초가 발생되어 나온 가지를 결과모지라고 한다. 왜? 올해 열매를 따고 그 자리에 신초가 달아서 내년에 이 신초에 열매가 달리는 것. 그래서 올해 달리는 가지에 1년 묵은 가지, 그것이 바로 엄마 가지 결과모지다. 올해 달린 가지보다 1년 전에 가위를 달았던 가지, 1년 더 묵은 가지가 바로 결과모지다. 자, 그러면 결과지는 무엇인가? 결과지는 지난해에 신초가 발생해가지고 그 신초에 잎눈이 착생되어 올해 열매를 달은, 지금 열매가 붙어 있는 작년에 발생한 신초가 올해 열매를 달고 있는 가지를 결가지라고 한다. 그러면 신초는 무엇인가?
나무 수채 전체에 잎이 붙어 있는 금년에 새로 발생한 가지를 신초라고 한다. 이건 한 부분만 아니고 나무 수채 전체, 선다지나 결과지나 어느 부위든지 올게 새롭게 나온 가지에 잎이 붙어 있는 가지를 신초라고 한다. 이번에는 우리 지금까지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알아야만이, 눈의 종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눈을 낭가나서 신초를 만들어내고 과일을 달고 냉년의 착과랑을 조주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냥 잘라내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과수의 눈의 종류. 우리 먼저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대개 저는 아직까지 눈이 저처럼 2개 달린 사람들만 봐왔습니다. 회의영을 가도 다 눈이 2개 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보는 만화나 공상과학영화에 보면은 눈이 하나 달린 사람도 있고 3개 달린 사람도 나와요. 만약에 지금 우리 주위에 눈이 이마 한가운데 하나만 달려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될 거예요. 사실은 기형한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이나 어디가 앉았으면은 그냥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나무에도 이처럼 사람처럼 정상적인 눈이 2개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1개만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는 눈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우리들이 부르는 눈들이 다 틀립니다. 자, 발생 부위에 따라서 눈을 어떻게 부르는가? 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책에서는 정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기에는 가지의 제일 끝에 달려있는 끝눈을 정하다. 그 다음에 애가나 청하라고 합니다. 그럼 애가나 청하는 또 무엇을 애가냐? 왜 어렵게 정하니, 애가니, 청하느냐? 자, 이것은 어떻게 언약적으로 할 때 하는 명령이니까 우리가 원래 학술적인 명령도 알고 우리들이 또 배워서 쉽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애가 청하는 어디냐? 가지와 잎 사이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면 잎 사이에 거기에서 나오는 눈에서, 입줄기 사이에서 생기는 나오는 눈, 모든 우리가 신초를 봤을 때 잎하고 가지 사이에서 점이 찍혀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 잎눈이고, 잎눈이 불화 꽂는 데죠. 그것을 갖다가 즉 입줄기 사이에 생기는 이 계단학 눈을 애가라 그런다. 그럼 우리들은 알기 쉽게 가지와 입줄기 사이에 그 계단학에 생긴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마. 자, 자마는 그럼 또 무엇인가? 애가 중에서 발화하지 않고 휴면 상태로 남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다. 이 잎과 가지 사이에 눈이 튀어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눈을 자마라고 한다. 근데 이 자마는 우리들이 자마를 발화시키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정말로 신초의 간격 길이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내가 이 부분에 신초를 받아서 열매가 원줄기 주지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우리가 당겨서 해줬을 때 이 부분에 숨었던 눈이 영양의 집중등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마락을 한다. 그래서 가지 부분에 우리가 잠아있는 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도장지를 우리가 2mm나 3mm를 넣고 잘라주는 이유로, 그거는 여기에 도장지에 3mm 남으면은 여기서 새로운 순이 나와서 결과지로도 사용하고, 이 덕면이니까 거기에 일속, 태양의 광을 막아주는 일속을 박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자르다 보면 밑에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없는 걸 보면은 어디 자르냐? 위에 6, 7mm 있는 눈이 있는데 자르다 보니까 상당히 가지가 길지요. 그럼 이 가지가 덕면에 너무 길면은 내년에 다시 잘라내야 돼요. 왜? 너무 그늘이 많이 져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6mm 위에 잘랐던 3mm 위에 잘랐던 그렇게 잘라 놓으면은 그 밑에 잎눈이 없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잎과 줄기 기다림 속에서 다시 눈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애가예요. 그래서 도장지를 자를 때 눈이 안 보이더라도 잎은 하나, 둘, 세 개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잎부분만 잘라만 주면은 여기에 영양분이 투입되어 가지고 다시 눈이 싹 튼다. 여기 자마입니다. 자, 구조에 따라서 꽃이 피지 않고 잎과 가지로 자라는 눈, 잎눈. 잎눈은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잎과 가지로 자라는 눈을 잎눈이다. 이 잎눈이 자라면은, 가지로 자라면은 신초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꽃눈. 바라하면 꽃이 달리는 눈으로, 꽃눈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와 같이 피는 순정화가 있었고요. 사과와 같이 꽃과 잎과 꽃밭이 등 모든 것이 섞여서 나오는 혼합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원예학 정리라든가 수세 정리할 때 교육이 있으면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화. 겉모양은 꽃눈과 비슷하나 크기가 약간 작고 꽃이 피지 않는 눈을 중간화한다. 자, 그러니 우리가 눈에도 잎눈, 꽃눈, 중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의 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 눈에. 자, 홀눈. 홀눈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한 메디의 한 절간에 마주 절간에 한 개의 눈이 착생된 것. 우리들이 반류지 끝부분이라든가 영양이 너무 가해서 자란 나무의 신초 끝에 보면 눈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겹눈. 한 마디에 2개 이상의 눈이 착생된 것. 홀눈은 한 절간, 한 메디 사이에 한 개지만은 이번에는 2개가 붙어 있는 눈이 겹눈이다. 자, 원눈. 한 마디의 가운데에서 충실하게 자라는 눈, 한 마디 가운데 충실하는 눈을 원눈이다. 덧눈은 원눈의 양쪽에 붙어 있고 크기가 작은 눈. 자, 요 부분은 제 눈의 수에 대해서는 제가 복숭아하고 조금 겹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자두는 우리가 꽃이 피어나오면은 그 꽃눈 분화 속에서 나오는 게 6개, 7개 꽃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두나무에도 1년생, 2년, 3년 가지의 끝에 나서 보면은 홀눈과 겹눈 또 이렇게 충실한 원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